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8일 오후 7시 50분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상황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 변화에 따라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합니다. 무역은 공동 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입니다.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 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정치권과 국민들 힘을 모아주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대일 정책이 정당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정책은 우선 박근혜 정부의 대일 외교, 국익 수호 외교를 적폐라고 규정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2015년 12월 아베 박근혜 정부위안부 최종 합의를 부인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을 국민이 밀어줄 수가 없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야 하고 이게 국제법의 대전제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앞에 한 협약을 국제간 협약을 무시해버린다면 어느 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약속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박근혜 아베 최종 합의는 내용이 좋았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적폐로 해서 막 조사를 해서 뒤지고 외교문서를 공개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과 또 대법원이 1965년의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끝난 문제를, 그리고 역대 정권도 다 끝났다고 한 문제를 대법원이 다른 판결을 했는데, 물론 그게 두 사람의 소수 의견은 청구권 협정대로 하면은 징용공에 의한 배상 판결은 불가능하다라고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만은 다수 의견이 배상 판결을 함으로써 시작된, 이것도 따져보면은 문재인 정권과 대법원이 같은 맥락에서 행동한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의 성향이 거기에 투영이 되었고, 그리하여 박근혜 정부 때 재판을 미루어 가지고 그 사이에 정부가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는데 그것까지 다 물려버리고 결국 뻔하게 이런 보복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의 집행 과정에서 일본 기업의 재산이 압류당하니까 일본에서 경제 보복 또는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인데 다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국민들에게 도와달라, 정치인에게 도와달라,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교에는 여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문재인 세력 아닙니까? 사드 배치할 때 중국이 반대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대한민국을 지켜내야지. 그 중국 편에 들어서 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를 반대한 문재인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아베 총리의 이야기를 반박했어야 합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따라서 무역 관리도 믿을 수가 없다. 따라서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체적으로 한국을 불신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는 너무나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아베 총리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권위에 대한 도전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희미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누가 봐도 자신이 없다, 논거가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위반한 게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약속을 위반했느냐 위반하지 않았느냐가 문제입니다. 위반했다면은 문재인 정권의 대일 정책은 국가 이익을 해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도 야당까지 국민까지 문재인 정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대일 외교는 대북 정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김정은을 위한 대북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김정은 한 사람을 위한, 북한 주민도 아니에요. 김정은 한 사람을 위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까지, 즉 한민족 전체에 반하는 외교를 하면서 동시에 일본을 적대적으로 대한 거 아닙니까? 일본을 적대적으로 대한 거 아닙니까? 우길기가 무슨 전범기나 되는 것처럼 세계가 다 인정하는 우길기를 전범 깃발로 낙인 찍어가지고 관함식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사사건건 일본과 적대적으로 가다가 결국은 이런 사태를 부른 것은 대북 정책과 대일 정책의 한 세트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권 세력 안에는 한일 관계를 파탄내가지고 한미동맹을 해치겠다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사파가 전향하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국민들을 들어 도와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그리고 나경원 대표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황교안 대표는 이런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일본이 돈을 거두어 가도 다른 데서 빌리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현실적이지 않는 수입선 다변화나 소재 부품 국산화가 지금 당면한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당에서도 부랴부랴 특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의병을 일으키지 않은 식의 감정적 주장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가 기업 총수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도 모레 2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진다고 하니 늦었지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의 염려와 애로사항을 잘 청취해서 문제를 풀어갈 실효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결국 정치와 외교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외교적 해법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올바른 방향의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모범 답안입니다. 그 다음에
나경원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따른 산업계 전반이 공포적 위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금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까지 내세웠습니다. 근거 없는 이 발언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근거가 있다면 정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최근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매운동, 비토운동 등이 국민들 사이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침착한 대응책의 논의가 강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여당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무책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여당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결국 우리 국회가 해서 할 일, 정치권이 할 일은 경제보복을 멈추게 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역사 갈등을 경제보복으로 가져가는 일본 정부의 행태나 그런 일본의 반일 감정 자극으로 되갚겠다는 여당이나 모두 한일 관계의 원만한 발전을 막는 것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에 대한 무한 책임입니다. 정치권마저 감정에 휩쓸리면 국익은 추락합니다. 지금은 해법 마련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두 사람이 다 감정적 반일은 안 된다. 지금은 반일 감정을 자극할 때가 아니고 정부가 외교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하는 것은 아주 신중한 발언이고 오히려 황교안, 나경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문재인 정권의 대응보다는 훨씬 더 믿음이 간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